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제자르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의 모든 소식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제자르의 2024년 10월 8일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와, 지금 토트넘이 갈매기 원정을 갔다가 2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3대2로 역전을 당해버리자 지금 양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고요? 까도 계속 까이는, 엄청나게 까이는 토트넘의 현재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정말 엄청나게 재미있을 예정인데, 아직 구독 깜빡하시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65%나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에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채널 홍보는 여기까지 하고 어떤 소식들이 전해졌는지 관련 소식들 바로 알아볼까요? 첫 번째 소식은 벤탄쿠르에 대한 소식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일찍 벤탄쿠르가 현재 토트넘 현지 내에서 엄청나게 까이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 영상에서 벤탄쿠르 때문에 정말 토트넘이 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어떤 전문가에게 까였던 벤탄쿠르였는데, 벤탄쿠르가 못한 것을 또 다른 전문가가 또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여러 전문가가 벤탄쿠르를 비난한다는 것은 벤탄쿠르가 그만큼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벤탄쿠르가 또 뭐라고 까였는지 관련 소식도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소식은 더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졌고, 크리스 서튼이라는 전문가가 이번 주말 갈매기와 경기에서 2천만 파운드 350억의 몸값에 토트넘 선수의 경기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비난하는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이 크리스 서튼이라는 전문가입니다. BBC에서 경기 예측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주말 갈매기 원정 경기에서 2골 차로 앞서갔지만 3대2로 패배를 당했고, 크리스 서튼은 토트넘의 한 명의 스타에 만족하지 못했다. 엔젤 감독은 토트넘이 브라이튼에게 완전히 패배하는 것을 보고 괴로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을 것이고, 그것은 암울한 분위기였다. 갈매기와 후반전에 토트넘은 수비적으로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다. 토트넘은 미토마와 루터 같은 선수들을 상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브라이튼 선수들이 잘해서 혼란을 만들었지만 토트넘의 수비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고, 우도기와 벤탄쿠르의 두 가지 끔찍한 실수가 갈매기의 승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들에 대해서 크리스 서튼은 데니 웰백의 골에서 벤탄쿠르의 역할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 크리스 서튼은 벤탄쿠르를 비난했다. 팟캐스트에서 크리스 서튼은 벤탄쿠르를 비난했는데 우도기는 실수를 했을 뿐이라고 감싸주기도 했다. 볼 경합에서 더 이기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도기는 토트넘이 실점한 두 번째 골 장면에서 몸싸움 경합에서 패배했습니다. 확실히 우도기의 실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벤탄쿠르는 브라이튼 선수를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벤탄쿠르는 자기가 브라이튼 선수를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벤탄쿠르는 충분히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벤탄쿠르가 못한 것은 너무 당연합니다 라면서 벤탄쿠르를 까는 크리스 서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은 우도기가 실수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끔찍한 실수였습니다. 그러다가 멘탈이 나가버린 우도기였습니다. 그런데 벤탄쿠르는 공격성이 부족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면서 우도기는 단지 실수였을 뿐인데 벤탄쿠르는 공격적으로 공을 밖으로 내보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저런 식으로 경기하면 안 된다고 벤탄쿠르를 비난하는 크리스 서튼이었습니다. 이런 소식에 더 부트룸은 코멘트하기를 토트넘에게 또 문제가 발생하였다. 토트넘은 앞서가는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꾸준한 성적을 내지 못하는 이 문제를 과연 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현재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한 엔젤 감독은 이번 시즌에는 팬들로부터 인내심과 시간을 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못한다면은 경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코멘트하는 더 부트룸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엔젤 감독은 개인 실수에 대해서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다. 우도기의 실수가
토트넘의 골문을 열기 시작했고 벤탄쿠르의 태클은 그저 형편이 없었다. 토트넘은 다시 한번 감독이 이미 해결했다고 생각했을 만한 문제와 이슈에 직면하게 되었다 하면서 우도기의 실수 그리고 벤탄쿠르가 별로였는데 토트넘 감독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코멘트를 했는데 즉 토트넘의 스쿼드가 좋지 않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팀이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퀄리티가 좋은 선수들을 모아야 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토트넘에는 퀄리티가 안 좋은 선수들이 섞여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정말 짜증나는 것 같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월드클래스라는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너무 별로다 보니까 손흥민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토트넘의 현 스쿼드는 너무 별로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어제 토트넘이 전반에는 2대0으로 앞서가면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다가 후반에는 골을 못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에는 메디슨, 존슨, 셉세비 때문에 졌다 이런 댓글이 달리고 있었는데 영국 현지 전문가는 토트넘 공격의 3인방을 딱 지목하면서 이 선수들 때문에 졌다고 엄청나게 비난을 퍼부었는데 어떤 소식인지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더 부트룸을 통해서 전해졌고 팀 샤우드라는 사람이 토트넘 3인조가 브라이튼 후반전에 사라졌다고 밝혔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누가 후반전에 잠수를 탔는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팀 샤우드라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이 사람은 과거 토트넘의 전 감독이었습니다. 정말 오래전에 감독을 했던 팀 샤우드였는데요. 이 사람이 해리 케인이 20대 초반이었나 10대 후반이었나 그때부터 해리 케인을 선발로 쓰기 시작한 감독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팀 샤우드가 토트넘의 어떤 선수들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일요일에 브라이튼과 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한 이후에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었다. 모든 사람들은 엔제 감독의 플레이 스타일과 그런 플레이 스타일이 선수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한순간에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라면서 기사가 의미심장하게 시작하게 됩니다. 계속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라는 팀에는 중간 지점이 없었는데 그것은 이번 경기에서 2대0으로 앞서가다가 모든 대회에서 6연승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으로 입증이 되었다. 전반 45분이 지난 후에 토트넘 선수 대부분은 박수 갈채를 받았다. 토트넘이 우위를 점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다. 토트넘은 지난주 맨유 원정 경기에서 맨유를 상대로 압도한 뒤에 유럽에서 다시 승리하면서 이런 경기력을 뒷받침했다. 토트넘이라는 팀엔 분명히 기세가 좋았고 최근 좌절에 잘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토트넘에는 결코 조용한 날이 없었다. 곧 드라마가 펼쳐질 예정이었고 토트넘의 팀 샤우드 전 감독은 얼굴이 빨개질 예정이었다. 전임 토트넘 감독이었던 샤우드는 상황이 잘 풀릴 때는 엔제 감독의 팀을 칭찬했지만 모든 것이 잘못되었을 때는 자신의 의견을 공유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즉 토트넘을 비난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샤우드에게 문제는 경기가 어려워졌을 때 후반전에 특정 선수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었고 샤우드는 그 선수들의 이름을 밝히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을 욕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라면서 기사를 읽는데 벌써부터 너무 재밌지가 않나요? 후반전에 경기를 망친 3명의 이름이 곧 나오게 됩니다. 후반전에 안 보이기 시작한 선수는 메디슨, 솔랑키, 존슨이었다. 모두 전반전에 2골에 관여한 세 선수였는데 비난을 받기 시작했다. 샤우드는 후반전에 이 3인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그들이 사라졌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이상적이지가 않다. 팀의 스타들은 주도권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면서 프리미어 리그 프로덕션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 원정에서 솔랑키, 메디슨, 존슨의 후반전 경기력. 팀 샤우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놀라운 반전이었고 토트넘은 이에 맞서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은 공을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후반전에 메디슨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후반전에 솔랑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후반전에 존슨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큰 선수들이 경기를 장악하고 패스를 시도해야 할 때였습니다. 패스를 하는 것은 약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요. 패스를 많이 할수록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디슨, 솔랑키, 존슨은 토트넘이 골을 허용하자마자 마치 욕조에 비누를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욕조에 비누를 떨어뜨리면 찾기가 얼마나 어려우신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계속 찾으려고 해도 빠져나가죠. 그게 바로 후반전에 매디슨, 솔랑키, 존슨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브라이튼을 상대로 골을 넣었습니다. 전반에 골을 넣었는데 합작한 존슨, 솔랑키, 매디슨을 후반에도 믿었는데 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매디슨, 존슨, 솔랑키를 비난한 팀 셔우드였습니다. 이런 소식에 더 부트름은 코멘트하기를 뭐라고 했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과 웨스트햄이 붙게 된다. A매치 휴식기 이후에 토트넘은 런던 라이벌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홈 구장에 맞이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경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웨스트햄은 토요일에 입스위치 타운을 이기면서 이번 시즌 첫 번째 승리를 거두었는데 웨스트햄의 주장 보엔이 다시 골을 넣었다. 이 경기에서는 많은 감정이 엇갈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느 쪽이든 패배하면 별로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로페텍이 웨스트햄 감독은 이미 웨스트햄에게 비난을 받고 있고 엔제 감독은 매주 극단에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하면서 A매치가 끝나고 웨스트햄과 붙게 되는 토트넘인데 웨스트햄 감독은 경질 위기이고 엔제 감독은 좋았다가 나빴다기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재미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매치였습니다. 여튼 이번 기사의 핵심은요, 전 토트넘 감독인 팀 셔우드라는 사람이 후반전에 매디슨, 존슨, 솔랑키가 보이지 않았다면서 너네들이 후반전에 잠수 타서 졌잖아 라고 비난한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르가 이제부터 잘하는 거 해드려야겠죠. 매디슨, 존슨, 솔랑키가 후반전에 얼마나 영향력이 없었는지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가지고 검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전과 후반전의 통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전반전의 통계고요. 여기가 후반전의 통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전에 토트넘은 점유율 57% 먹고 슈팅 6개, 유효 스팅 2개 날리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유효 스팅이 모두 골로 연결되면서 전반에 2대0으로 앞서가는 토트넘이었고 브라이튼은 전반에 슈팅을 4개 날렸지만 모두 빗나가면서 유효 스팅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토트넘은 또 무식하게 점유율 먹고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점유율 61% 먹고 슈팅 7개를 날렸는데 유효 스팅이 1개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브라이튼은 슈팅 7개 날렸지만 유효 스팅을 4개나 때려버리면서 토트넘을 3대2로 역전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전반전과 후반전의 슈팅을 누가 때렸는지 살펴보면서 정말 존슨, 매디슨, 솔랑키가 잠수를 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사이트를 통해서 전반의 슈팅을 누가 때렸고 후반전에는 슈팅을 누가 때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전 23분에 존슨이 슈팅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37분에 매디슨이 골을 넣으면서 또 이렇게 슈팅을 때렸습니다. 우리 여길 볼까요? 여기서는 매디슨이 전반 5분에 슈팅을 때렸는데 수비벽에 막혀버렸고, 그리고 여길 보면은 베르너가 15분에 슈팅을 때렸는데 엄청 크게 밖으로 빗나갔습니다. 그리고 여길 보시면은 셉세비가 3분에 슈팅을 때렸는데 수비벽에 막혀버리고 말았고, 여기 보시면은 존슨이 44분에 슈팅을 때렸는데 골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슈팅을 누가 때렸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후반전에 토트넘의 슈팅을 살펴보면은 포로가 78분에 슈팅을 때렸는데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그리고 베르너가 슈팅을 때렸는데 일단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79분 매디슨이 슈팅을 때렸는데 골대 밖으로 날아가 버렸고, 그리고 우도기가 슈팅을 때렸는데 키퍼 선방에 막혀 버렸습니다. 그리고 존슨이 슈팅을 때렸는데 크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세트피트 상황에서 말이죠. 그리고 로메로가 헤더를 날렸는데 날아가 버렸고, 또 로메로가 헤더를 날렸는데
골대 안으로 들어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반의 슈팅을 골로 연결시켰던 존슨과 매디슨이었는데 후반전에는 슈팅을 날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거의 영향력이 없었고 다 골대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슈팅으로 후반전에 때린 것과 전반전에 때린 것을 비교해봐도 후반전에는 확실히 존슨과 매디슨, 솔랑키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너무한데요. 지금 존슨, 매디슨, 솔랑키는 엔제 감독이 확실히 밀어주고 잘 키워보려고 하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선수들이 후반전에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토트넘이 3대2로 패배하게 만드는데 어느 정도 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만약 이번 경기 나왔다면은 이렇게 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는 마지막까지 미친 듯이 뛰면서 어떻게든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손흥민 선수가 안 나와서 이번 경기 토트넘이 안타깝게 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영국 현지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없어서 토트넘이 졌다는 기사가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어떤 소식인지 관련 소식도 바로 알아볼까요? 해당 소식은 더 부투룸을 통해서 전해졌고 게리 리네커라는 전문가가 토트넘이 2200만 파운드 400억에 영입한 선수가 없어서 갈매기와 경기에서 페이스를 잃었다고 밝혔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토트넘은 갈매기와 경기에서 전반을 2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3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가장 창피한 패배 중에 하나를 당했다 라고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토트넘은 갈매기 원정에서 후반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토트넘은 경기 중에 어느 시점에서 2대0으로 앞서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10패를 기록한 프리미어리그 팀이 되었다 라면서 토트넘이 이번 경기 지면서 정말 안 좋은 쪽으로 엄청난 대기록을 써버리고 말았는데 그것을 또 언급하는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요. 이번 경기 결과로 토트넘은 9위에 랭크되었고 10월 A매치 휴식기를 앞두고 상위 4위와 승점이 4점 차이로 밀렸기 때문에 엔제 감독은 이번 달 말에 프리미어 리그가 재개가 되면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지만 게리 리네커는 토트넘의 경기력이 한 명의 선수 부재로 인해서 저하되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면서 이 게리 리네커라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없어서 토트넘의 경기력이 저하되었다 라면서 기사가 시작이 됩니다. 토트넘은 브라이튼에게 3대2로 패배를 당한 후에 손흥민을 그리워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팟캐스트에서 전 토트넘 스트라이커 출신 게리 리네커는 토트넘이 손흥민을 얼마나 그리워하기 시작했는지 언급하기 시작했다. 손흥민은 브라이튼과 경기에서 티모 베르너가 놓친 기회를 마무리하기에 이상적인 선수였을 것이다. 손흥민은 지난 3경기에서 출장하지 못했는데 한국 국가대표 선수인 손흥민의 결장은 토트넘에게 큰 손실로 남았는데 베르너는 토트넘이 공격할 때 때때로 무력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최근 활약으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리네커에 따르면 토트넘은 팀의 최고 선수인 손흥민을 잃었고 이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한다. 북런던 팀은 일요일 갈매기와 경기에서 패배할 상황이 아니었다. 리네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토트넘은 아마도 최고 선수인 손흥민을 잃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손흥민의 결장은 토트넘에게 큰 손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르너는 토트넘에게 많은 속도를 주지만 베르너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결정력은 손흥민의 결정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 리네커였습니다. 라면서 게리 리네커는요. 손흥민이 이번 경기 나왔다면은 베르너가 빠른 스피드로 위협적으로 보이겠지만 베르너는 골을 못 넣잖아. 근데 손흥민이 나왔다면은 베르너와 결정력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손흥민이었다면은 추가골을 넣었을 것이고 그렇게 됐다면 토트넘은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갈매기에게 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게리 리네커였습니다. 이런 소식에 더 부투룸은 코멘트하기를
토트넘은 손흥민이 웨스트햄전에 복귀하기를 바랄 것이다. 토트넘에 있어서 손흥민의 중요성은 과소평가될 수 없으며 아치그레이는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을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존재라고 극찬하기도 했고, 대한민국의 스타 손흥민은 여전히 세계 축구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 중에 한 명이다. 하지만 이제 A매치 휴식기가 시작됨에 따라서 토트넘은 손흥민이 10월에 웨스트햄과 경기에 출전할 수 있을 만큼 컨디션이 좋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이 경기는 런던 팀 모두에게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엔제 감독에게는 엄청난 압박이 가해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손흥민이 복귀하는 것은 엔제 감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선수이고 토트넘이 빅4 안에 들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게리 리네커가 손흥민 없어서 졌잖아. 베르너는 골을 못 넣었는데 손흥민이 있었다면 골을 넣었을 거고 그러면 안 졌잖아 라고 말한 것에 손흥민은 귀중한 존재고 웨스트햄과 경기 전에 반드시 손흥민 선수가 복귀해야 한다고 말하는 더 부투름이었습니다. 와, 확실히 영국 매체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없어서 졌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면서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는 정말 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제 만든 영상이었는데 저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가 없는 가운데 주장 완장을 차고 나온 로메로와 부주장 메디슨이 팀을 챙기는 모습을 1도 보이지 않으면서 패배한 토트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영국 매체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없어서 졌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손흥민 선수의 빈자리가 이렇게 클 줄은 영국 매체에서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여하튼 이번 영상에서는 까도 계속 까이는 토트넘에 대한 비난 소식과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없어서 갈매기와 경기 졌다고 말한 영국 매체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바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제자르의 영상 놓치지 않도록 알림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